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접근 방식,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거를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가 남기겠다 라는 게 사실 뭐 목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냥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는 그냥 그 과정일 뿐이고,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오래도록,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운용을 해야지만 복리가 계속 계좌에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조금씩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절반 정도 됐으니까, 그 6개월 절반 정도 된 시간 동안 조금씩 한 발씩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적립계좌 현황이에요. 제가 이제 리딩 계좌라 그래가지고 회원분들이 이 리딩 계좌를 보면서 리딩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담아가고, 리딩 계좌는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유 관점을 만들어가고, 회원분들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제일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종목이 한 71%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23%, 16%, 14%, 10%, 11%, 8% 뭐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00% 수익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100% 수익. 자, 일정금을 다 똑같이 금액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원씩. 그러면 100% 수익 종목이 예를 들어서 5종목이 나왔어. 그러면 100% 수익 때마다 절반씩 매도합니다. 우리가 적립계좌 원칙이에요. 적립계좌 시스템입니다. 절반을 매도하면 100% 수익이니까 더블 난 거잖아요. 더블 나면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매도해서 원금 처음에 매수했던 금액을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왜? 공짜니까. 100% 수익을 내게 되면 나머지는 공짜잖아. 그쵸? 100% 수익만 남으면 이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이 지금 이게 뭐 71% 돼 있는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뭐 한 46%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8% 돼 있던 종목이 과거 35%에서 8%까지 내려온 거죠. 내려온 종목도 있고, 무슨 10%였던 종목이 오늘 뭐 29% 간 종목도 있고, 29%가 된 종목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상승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00%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주가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파동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어야 돼요. 상승도 견디지 못하고 하락도 견디지 못한다. 개미들의 딜레마. 개미 딜레마. 상승을 하면 이제 주가가 내려와서 이제 내 본전을 이제 터치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오늘 팔아야 될지 내일 팔아야 될지. 이제 매일 HTS 켜놓고 이제 봐야 되고. 이거는 주식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그렇게 중독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돈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념무상의 기간이 돼야 돼, 사람이. 이런 거 뭐 보이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항상 수익이구나 라는 경험을 내가 이제 몸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는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좋은 놈들만 챙겨서, 좋은 놈들만 찾아서, 자리 좋고 기술적으로 좋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확실하고, 또 뭐 그런 종목들만 이제 찾게 되는 거지. 그렇게 찾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저절로 돈을 잃을 수가 없는,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0% 수익, 이 100% 수익이라는 종목이 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 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도 나는 손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적립계좌에는 지금 이렇게 71%
여기 상승 중인 종목도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70% 수익 중인 종목 차트인데 이날 샀단 말이야. 이날 사갖고 한 달 만에 71%까지 올라간 거예요, 상승을. 그러면은 그러겠지, 내가 죽이는 자리 잡았다고 얘기를 하겠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운이에요, 운. 제가 항상 얘기했죠, 224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상승 탄력도나 무슨 모멘텀 같은 거를 보고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매집을 시작해야지 하고 샀던 자리가 최저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상승을 시작을 해서 71% 상승을 한 거지. 이게 매매를 하지 않았냐? 이 종목도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서는 트레이딩 계좌와 적립 계좌를 운영을 하죠. 적립 계좌는 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분할 매도 관점은 이제 100% 이상 수익 구간부터 매도 포지션 잡는 거고, 이제 트레이딩 계좌는 봐갖고 수익을 챙기고 하죠. 이때 샀다가 한 5%인가 10%인가 먹고 챙겼어요. 트레이딩 계좌는 여러 요구간에서 챙겼어.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안 챙겨겠지.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익 구간 왔을 때 누적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는 게 트레이딩 계좌예요.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는 계좌. 복리를 만드는 계좌. 보유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좌. 이제 이게 트레이딩 계좌, 적립 계좌의 차이인데, 이제 누적 수익률이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이 종목은. 그래서 장기 보유 포지션이 없는 거야, 트레이딩 계좌에선. 요만큼 가서 한 5%, 10% 먹고 챙겼어. 그랬더니 70% 가버렸네? 에이, 그것도 손해가 아니죠. 적립 계좌는 당연히 지금까지 보유해서 수익폭을 크게 확장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이득일 거고. 여기 보면, 딱 찍어놨죠? 자, 종가 16,000원, 16,050원. 이 종목은 16,050원에 샀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간부터 27,800원 27,650원일 때 71%였는데 조금 더 올라갔네요. 뭐 이렇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는 이제 한 30% 40% 쑥 빠질 수 있겠죠. 견뎌야지. 적립 계좌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 견뎌야 된다고. 트레이딩 계좌와 적립 계좌는 그런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되고, 물론 적립 계좌에 이렇게 수익 종목만 있냐? 손실 중인 종목들도 있죠. 손실 중인 종목들을 찾아보면 가장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이 33%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지금 33% 손실 중인데, 오늘장에서 조금 비중을 조금 더 실었어요.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뭐 20 몇 프로 맞들어 놨지. 근데 이거는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딱 매수 타점이 거의 근접했다 보여서 조금 더 실은 거예요, 비중을. 그리고 이 비중을 실는 것도 우리는 정해놨어요. 금액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샀는데 추가 미수는 마이너스 구간에서 100만원까지만 하는 거지. 이제 플러스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질 위험이 없고, 리스크가 한정이 딱 되어 있고, 이게 플러스 구간으로 돌아섰는데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분만 챙겨놓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일정한 매매를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오래 보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손실이 큰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 보면 진입 포지션이 한 이 정도 돼요. 이때 샀는데 유상증자를 때려 맞았어. 유상증자 때려 맞고 이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 적립계좌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급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밀릴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팔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이 자리에서 툭툭 움직였다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유상증자에 대해서 무슨 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이 종목.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적립계좌이기 때문에. 적립계좌에 샀으면 일단 뭐 큰 기업이 망하겠다, 무슨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없다, 그럼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흘러 내려왔죠. 이 구간에서 샀는데 이렇게 지금 여자리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3% 손실 중. 그럼 이제 분석을 다시 해봤죠. 이게 포지션이 잘못됐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잘못된 포지션이 아니에요. 정배열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추세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승각도 세고, 하락각도 완만하고, 상승각도 세고,
하락각도 완만하고. 여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쩐주다 보니까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변동폭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는 쩐주 1000원 미만짜리 1000원짜리 한 두 종목 정도 운영을 합니다. 이게 뭐 쩐주라 갖고 사는 게 아니죠. 기업 분석을 해보고 기본적인 분석상 뭐 나쁜 게 그게 없다 생각이 되니까 보유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적립계좌에서는 33% 손실 중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계좌에는 10%밖에 못 챙겼어요. 근데 적립계좌에는 71% 수익이 찍혀 있잖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립계좌에는 33% 손실이 찍혀 있는데 트레이딩 계좌에는 24% 정도 누적 수익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야, 이 종목을 매매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 진입 자리는 적립계좌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진입을 했고,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조금 224에서 위에서 진입을 했죠. 그러나 내려왔을 때 사고, 팔고, 유상증자가 딱 발표가 됐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단기 포지션을 보고 또 포지션을 추가했었어요. 그리고 팔고, 다시 사고, 이제 이 급등 나오는 그 전날까지 이비중을 샀다가, 이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이 떴을 때 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와서, 다시 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1비중 샀다가 팔아서 지금까지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았어요. 그럼 포지션 대응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한 내가 무슨 그 정도 분석은 가능했단 소리죠. 근데 적립계좌는 원칙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33%고 50%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야. 왜? 71% 수익 중인 종목도 있는데 33% 손실이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으로 쳐봤을 때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돌아서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수익 중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아지면 결국 계좌는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무언가 내가 계획과 원칙, 시스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투자를 하기 위해선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투자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바른생활이라 그래갖고 일기처럼 해갖고 쓰잖아요. 학교 숙제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시키고 해봐라 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때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내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거 투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아. 왜? 투자자가 아니고 투기꾼이라서 그래. 투기꾼이라서. 이게 뭐 한 달에 뭐 100%, 200% 갈 거다. 몇 개 가지고 데이터 뭐 대충 잡아가지고 약간 좀 사기적인 데이터 몇 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해갖고 쫙 뿌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돈 주워버려요. 왜? 사람들은 이런 투기 성향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문가란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갖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뭐하고 하는 거라. 다 죽여버리려고.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죽을수록 자기한테 득이 많이 되거든.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죠. 근데 이게 합법적이야.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거기에 맨날 당하는 건 서민이죠. 왜? 그 잘못은 그럼 누구한테 있을까? 그 전문가한테만 있을까? 아니, 어떻게 보면 그 합법적인 사기꾼인 그 전문가는 인생 스승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어요. 뭐 한 달에 100%, 200%. 한 달에 5%만 수익이 난다 그래도 대박이지. 한 달에 3%만 수익이 나도 대박이에요. 한 달에 100%, 200% 수익을 쫓아가요. 1년에 100% 수익 난다 그래도 1년?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자를 가장한 투기꾼들이 많아요. 되게 인간 새끼들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다고. 세상에는 내가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야 내가 지금 마인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무슨 뭐 해갖고 뭐 단타 해갖고 무슨 뭐 한 달에 뭐 100%, 뭐 200% 이게 가능하다는 책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손절 구간을 잡고 합니다. 이게 누적이라는 거는 손절이 몇 번 들어가고 손실이 몇 번 확정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절대 수익을 크게 쌓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해봤어. 한 달에 500%, 1000% 수익도 내봤다고.
그냥 몰빵 때려갖고 몇 번 운 좋게 맞아버리면은 그냥 먹어요, 그거. 먹는데, 뭐 3% 챙기고 나오고 뭐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단타꾼들 해갖고 딱 봐서 분봉 딱 때려가지고, 딱딱딱 샀다 팔았다, 된다고 작은 돈으로 막 100만원, 200만원 같은 거는 들어갔다 바로 뺄 수가 있잖아. 작은 돈이니까. 전주 같은 것만 가지고 놀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작은 돈 갖고 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심리가 한번 무너진다거나 무슨 뭐 어떻게 되면 그냥 박살 나버립니다. 그러면 수입받다 손실받다 결국은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지나고 보면 본전이야 항상.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상위 한 1% 정도가 조금 이제 돈을 벌어가고. 근데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죠 그거는. 노동력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단타는 그래갖고 답이 안 나오는 거고. 투자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투자가 계획을 세웠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를 목표로 하자.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한 달에 3%면 20년이면 1000만 원이 100억이 됩니다. 이게 복리예요, 이게. 한 달에 2% 3%는 가능해요. 3% 정도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잘 맞으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손실이 되는 달도 있고 수익이 나는 달도 있고 이걸 평균을 쳐봤을 때 한 달에 3%씩 계속 계좌를 늘려갈 수 있는 그게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 한 달에 3%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자산이 무슨 좀 근데 사실 이게 1000만 원에서 100억이 된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뭐 10억이 넘어가고 이게 자금이 커지면 이 수익률을 최대한 좀 더 작게 봐야 돼. 한 달에 3%에서 무슨 뭐 0.5%에서 1% 정도 봐야 된다든가. 뭐 10억이 넘어가고 한 30억, 50억 이렇게 되게 되면 왜 운용 자금이 크면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이상부터는. 근데 무슨 뭐 잔돈, 그러니까 잔돈에서 어느 정도까지 한 뭐 2억, 3억 뭐 이 정도까지 자금은 한 달에 3%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가능해요. 한 달에 3%씩 수익 내면 2년에 딱 더블이 나와요. 2년 더블. 이것만 우리는 목표로 하고 가자고. 우리 회원분들은 올 12월 달에 딱 계산을 딱 때려보고 내가 만약에 이거 월 3%가 부족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분석들을 해보고 내가 매매를 실수했던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발전이 있어야 돼. 투자에 대한 그 발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있어야 될 게 뭘까? 원칙, 시스템. 우리가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는 절대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해갖고 정리하고 뭐 이런 철저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묶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런 사고, 이런 경우에 팔고, 이런 경우에 사고, 이런 경우에 모으고 뭐 이런저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원칙과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고 그 전에 투자 계획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가능한 투자 계획. 만약에 이게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라는 무언가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 투자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칙 시스템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누적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누적 데이터를 매매일지를 맨날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매매일지를. 이거를 나중에 가지고 있어야 이게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고 나중에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투자를 하려면. 이 세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요. 물론 근데 계속 수정이 돼야죠. 원칙이 있었는데 원칙이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원칙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 데이터, 누적 데이터,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운용을 해보니까 이 원칙은 수정이 필요해. 아니라면 추가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하면서 시스템이 계속 점점 성장을 하는 거야. 시스템이 성장을 한다. 우리 회원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운영해왔던 이 시스템, 제가 이거 회원들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실수한 부분들도 우리는 단체 톡방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실수였다. 여기에 뭐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런 거는 내가 굉장히 잘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사실 내가 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실수한 부분들은 되게 많이 짚고 가요. 저는. 왜? 회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게 잘못됐었구나를 깨달아야 돼.
잘 모르니까. 왜냐면 나의 리딩에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하는 리딩에 되게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의존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은 더 커질 수 있어요, 회원분들은. 왜냐면 저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지금 이 매매를 하고 지금 리딩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 치중을 해야 돼. 안전성에. 그렇다니까 수익률이고 뭐고 최대한 적게 잡고 가야 돼. 왜?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야. 안전이. 우리 막 계좌 뭐 시장이 무너지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계좌가 크게 빵꾸가 나고 뭐하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실을 보기도 수익을 보기도 되게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제가 안전성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자금이 조금 작은데 공부가 정말 내가 좀 됐다 하면은 우리가 뭐 5비중씩 운영을 하고 종목을 막 70개를 갖고 있다. 종목을 압축해서 줄인 다음에 비중을 늘려버리면 돼요. 응? 그래갖고 내가 제대로 된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는 종목들이 이게 보인다. 그럼 자산이 좀 작으신 분들은, 자산이 크신 분들은 무조건 백화점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자산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씩 포트를 집중해 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수익률은 훨씬 커집니다. 자산이 작으면 그만큼 유리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주식시장은.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근데 무슨 500만원 갖고 10% 수익 봐봐야 50만원인데, 이제 그쵸? 10억 갖고 운영해갖고 1%만 수익 봐도 1000만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의 절대적인 우위는 당연히 자산이 큰 사람들한테 있지만,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산이 작은 분들은.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가 왜 절대 그런 부분들, 자산이 작은 분들을 따로 운용을 해서, 그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운용을 안 하냐면, 그런 게 버릇이 되면 안 돼요. 제대로 되는 투자를 먼저 알고 나서, 굉장히 안전한 방법을 알고 나서, 안전성을 조금씩 빼는 거야, 거기서. 안전성을 조금씩 빼면,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죠. 왜?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 그럼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압축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 종목은 10종목에서 20종목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무조건 1년, 2년은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자산이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본 다음에 자산이 따블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 누적 데이터가 생기게 되면 스스로 내 자산 규모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 달리 해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 갖춰지게 되면 자산 규모가 작으신 분들을 위한 시스템들도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이제 나중에 직원이 생기면 자산 규모 작으신 분들만 따로 해서 운영하는 그 트레이더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 단체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수익과 손실에 절대적인 거라는 건 없어요. 투자는 우리가 보유를 하기 위해 트레이딩도 하고 적립도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개념을 우리가 왜 운영을 하느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서 그 종목을 더 많이, 수익금으로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우리가 뽑아서 주머니에다 챙기고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익금을 그 동종목으로 누적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누적 수익으로 그 종목을 사서 평생 가지고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거나, 무슨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걸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배당받고, 뭐하고, 그 종목을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복리가 생기는데, 내 돈을 투자해서 평생 갖고 가는 거는, 이게 자산이 이제 회전이 안 되니까, 그 회전을 위해서, 우리가 복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누적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집중을 하는 게 트레이딩 계좌인 거고, 적립 계좌는 시스템 딱딱 정해놓고,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만. 간단하잖아요. 100% 이상 종목이, 상장 폐지 종목보다 많고, 수익 중인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으면 수익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일정금을 가지고 똑같이 종목당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수익 중인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으면 수익일 거 아니에요. 장이 안 좋을 때 진입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락돼 갖고 마이너스 찍혀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장이 돌아서면 수익 중인 종목들이 많아지겠죠. 그쵸? 이게 상장 폐지 종목보다 100% 이상 종목이 많고, 50% 이상만 수익을 보면 수익인 시스템. 그게 적립계좌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회원분들도.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제 확률의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복리를 키우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확률의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 트레이딩도 하는 거고, 비중 관리, 그리고 분할 매수 매도도 하는 거고, 단기적인 수익을 쫓아서 매매하는 건 이제 투기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언급했던 가장 손실이 크게 나 있는 종목 같은 경우하고, 수익이 가장 큰 종목은 어때요? 수익이 가장 큰 종목은 트레이딩 계좌에서 수익이 약하고, 적립 계좌에서 수익이 손실이 가장 큰 종목은 트레이딩 계좌에서 수익 중이죠. 이게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거야. 트레이딩 계좌와 적립 계좌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보존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는 그 데이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트레이딩 계좌가 나은지 적립 계좌가 나은지 그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2년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중단기 데이터, 중단기 사이클. 2년이 제가 이제 중단기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중기 사이클이에요, 2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장기 사이클. 장기 사이클.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10년 데이터가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 데이터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다가 이 데이터 딱 입혀놓고요. 인공지능에다 이 데이터 입혀놓고 이런 어펀 가지고 있고, 이런 뭐 있는 이런 종목들만 추릴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딱 만들어놓고 거기다 자동으로 사고, 자동으로 우리가 저축금액만 만들어서 매달 만들어서 그 뽑아져 있는 종목들만 그냥 매달 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분석하고 뭐 하는 거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앞으로는. 이 데이터만 있으면 돼. 이 빅데이터만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미래에는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산업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쟁, 뭐 인간이라든가 로봇에 대한 데이터.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이게 데이터로 이게 수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해보자고, 그거 까짓 거. 이거 10년 빅데이터가 한번 모아보자. 워렌 버핏도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런 거. 이 빅데이터에 대해 자기 머리에만 갖고 있지 데이터로 모아놓은 게 없을 거라고. 자료로 모아놓은 게 없어요. 뭐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개된 걸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코카콜라를 매매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 뭐 오픈된 게 없잖아요. 그동안 수익을 얼마를 봐서 얼마를 팔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 상황이 어땠고,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진 게 없잖아. 공개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강점을 가지면 마케팅에 활용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고, 시스템을 인공지능에다 예를 들어서 입혀서 우리가 굴려버려도 인건비 같은 거 들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게. 이런 저런 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 잔돈 몇 푼 수익 이런 거 나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원분들도 그렇게 긴 항목의 투자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종목들도 이제 아직 매집을 하고 있고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중이지 투자 종료가 아니라는 거야. 이 종목들이 무슨 지금 수익이 1000%, 2000%, 막 10,000% 찍힌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1000% 이하 수익 이런 거는 별로 보질 않아요. 잘 쳐다보질 않아. 한 1000% 정도 먹어야지, 이거 진짜 이 종목은 제대로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100%, 200% 이런 건 수익이 아니라고, 진짜로. 길게 보면 내가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로 증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야. 지금은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뿐이잖아. 이제 회원분들도 어느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회원분들 중에도 이제 느껴지는 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매매일지 같은 거 쓰는 것도 굉장히 달라졌죠. 그 과정 같은 것들도 입혀서 쓰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회원분들 중에. 그럼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데이터로 축적이 된다.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건 다른 거니까. 이제 어떤 기업의 주식을 1년간 보유할 수도 있고 10년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보유할 수도 있어요. 1년 보유하는 종목은 왜 1년만 보유할까? 1년 뒤에 업황이 되게 나빠지고 기업이 이상해졌어.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간의 수익만 챙기고 파는 거예요. 만약에 손실 중이라 그래도 잘라내야지. 이건 손실이 아니에요, 그냥.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지 손실이 아니라고.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살 생각이 없어. 다시 다른 무언가가 생기기 전까지 다시 살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 수익이 무슨 100%라고 왜 팔아요?
지금 수익이 100%인데 계속 업황이 좋아. 내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바닥에서 예를 들어 샀단 말이야. 그럼 수익이 300%면 SK 하이닉스를 왜 팔아? 팔 이유가 없지. 수익을 계속 올라갈 때마다 계속 챙기면 되는 거야. 팔 이유가 없어요. 다시 사는 건 오바겠지. 지금 자리에서. 이게 꼭대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왜 SK 하이닉스 쳐다보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살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년 후에 SK 하이닉스, 지금 IT, 삼성전자 이런 종목처럼 될 종목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살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이제 보유기간의 차이는 그 기업의 성장성과 펀더멘탈 그런 걸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그 변화에 대응을 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이제 포트에서 잘라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매력이 지속적으로 있는 기업들은 평생 보유하고 가는 거지. 이거를 뭐 팔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다가 이제 뭐 한 2년 정도 있다가 수익이 되게 크게 나면 한번 챙겼다가 이제 다시 뭐 한 50% 70% 빠져서 바닥 중에 가면 보유 중인 비중에다가 내가 그동안 또 이제 내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거에 일부를 덜어서 그걸 또 그 주식을 또 사고, 응? 그렇게 해서 또 장기 보유를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투자라는 거죠. 하나를 팠으면 그 종목이, 그 기업이 정말 성장성이 우수하고 괜찮다. 애플이 딱 창업을 시작을 해서 모멘텀을 부각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애플이 망할 뻔한 데 있잖아요. 구글한테 돈 받아가고 수혈받아서 망할 뻔했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구구간까지 같이 거쳐서 애플이랑 함께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재벌이 됐겠죠. 1000만원을 했건 100만원을 했건 애플이 처음 시작했을 때 공모주 받아서 투자를 시작을 해서 수익 좀 챙기고 만약 공모주를 받지 않았다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망할 것 같고 뭐하고 할 때 이제 뭐 유동성 위기 겪어서 애플이 망한다 그래서 망한다고 망할 뻔했고, 근데 구글한테 이제 돈을 이제 빌렸죠. 구글이 돈을 빌려주고 이제 구글이 애플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난 시점에 모멘텀을 가지고 애플에다 투자해갖고 지금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다 부자 돼 있다고. 무슨 뭐 노후 준비 20억?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50만원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몇십억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100만원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강남에 건물 한두 개 값은 벌어놨을 거고. 뭐 투자는 그렇게 평생 길게 보고 해야 복리가 만들어지고 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당장 해갖고 5% 수익 쫓아다니고 10% 수익 쫓아다니고 무슨 1, 2% 수익 쫓아다니고 이게 병신짓거리. 단타, 스캘핑 이런 거 병신짓거리라고. 그러면 딱 보면 돼요. 내가 병신인가 아닌가만 보면 돼. 이거를 깨달았는지 내가 못 깨달았는지만 보면 된다고. 왜 이렇게 심하게 비판을 하느냐. 진짜 잘하는 사람, 이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실력으로 버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무언가 그 사람만의 원칙이 있어서 버는 거예요. 나도 만들면 할 자신이 있어 사실. 단타 스캘핑으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리딩을 하는 건 불가능해.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리딩을 해서 단타하고 스캘핑을, 이거는 사기야 다. 스캘핑을 리딩을 한다? 단타를 리딩을 한다? 이건 사기예요. 예를 들어 단타를 리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뽑아내려면 단타라는 거는 종목이 작을수록 유리하고요. 변동폭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이 조금 느린다던가 뭐가 쉴 수 있으면 그냥 박살 나는 게 단타예요. 이걸 어떻게 리딩을 해? 전문가라고 이거 리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거 대응을 못 한다니까 회원들이. 미친 짓거리. 회원들 중에 한 10%만 수익 본다고. 이 단타 리딩방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나도 매매를 따라해봐도 지금 한두 개 정도 가입해갖고 내가 매매 따라해보는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하려고. 그 사람들이 뭐 리딩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공부하려고. 그리고 제 회원 중에도 분명히 전문가 있습니다. 제 자신해요. 전문가 있어도 쳐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전문가들 보고 내 시스템을 배워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시스템 수정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만약에 나보다 회원들이 많고 역량이 많은 사람이 내 시스템 가져다가 알리고 보급을 하면 좋은 거야 사실. 내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픈하는 부분들은 사실 다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목 같은 거를 왜 감추느냐. 작은 종목들 같은 거는 이게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금이 몰려버리면 이상해진다고 움직임이. 그래갖고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회원들이 매매하는 종목이 딴 데 나가도 그건 오히려 홍보가 돼. 그 사람들이 사든지 말든지. 우리는 미리 사놨는데 딴 사람들이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수익을 볼 거 아니야. 우리 회원분들은
급등하고 하면은 우리 그냥 팔아버리니까. 그럼 우리 회원분들은 수익을 본단 말이야. 근데 그 나중에 그 데이터를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를 봐요. 그래서 무료 추천주 같은 거 갖고 나오면은 당연히 장기 투자가 가능한 또 대형주들 자금이 이렇게 많이 몰려도 문제가 없을 기업들 그런 거 가지고만 하는 거라고. 작은 기업들은 가지고 나오지가 않는다고. 근데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매매를 하죠. 단타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이 병신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원칙과 시스템이 갖고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갖고 번 돈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뭐 그냥 바카라 가서 그냥 카지노 가서 튕기고 뭐하고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홀짝 해갖고 3번만 맞추면 6배 버는데 15분밖에 안 걸려. 15분밖에. 응? 카지노 가서 100만 딱 해가지고 홀 3번 딱 찍어갖고 홀 3번 연속으로 맞으면 6배 벌어버린다고. 700만원 들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확률적으로 이겨있지 못한 매매는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정말 확률적으로 이겨있지 못한 매매를 확률을 만들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5년 이상, 2년 이상 모여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할 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노력을 했으니까 누려야지.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단타고 스캘핑이에요. 일반인들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실패가 숨어져 있고요. 가진 돈 다 까먹고 한강 뭐 몇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뭐 단타 정도 해가지고 뭐 상위 1% 정도 되려 그러면 그 경험이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어야 돼요.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은 못한단 말이야.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은 마인드가 버텨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처럼 원활하게 손가락을 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돼. 아예 돈이라는 걸 무감각 해줘야 돼. 단타 같은 거 좀 해갖고 할 줄 아니나 그러면. 한 1억 때려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500만원 손실 봐도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 마인드가 돼 있어야 단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쳐다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다. 그래서 매매가 목적이 되면 일단 복리가 불가능해요. 단타는 일단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복리가 안 돼요. 복리가 입혀지질 않아. 예를 들어서 복리가 뭐냐면 100% 수익 중인 종목. 이게 수익 중인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 오르면 그 이 100% 수익 중인 구간, 우리는 100% 수익 중인 구간인데 그 구간에 누가 또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00% 수익 중인 구간에 산 사람이 1% 수익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2% 수익이 돼요. 이게 복리예요. 이게 100% 수익 중인 종목이 1% 오르면 우리 2% 수익이 돼요. 반대로 1000% 수익 중인 종목이 있어요. 보유를 해서 한 5년을 했는데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서 1000% 수익 중이다. 근데 이 1000% 수익 중 종목이 1%가 오르면 이건 10% 수익이 되죠. 자, 매수가 대비해서. 이게 복리예요, 이게. 그럼 100% 수익 이상을 만들어야 복리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쵸?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100% 수익을 만들어야 이 복리라는 게 입혀지죠. 그러면 100% 수익이 불가능한 매매는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타 매매는 복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기업이 성장할수록 내 자산이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오래 보유를 해야 된다. 그게 투자다. 우리는 오래 보유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도 하는 거고 적립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뻥카 하나도 안 쳐요. 이렇게 매도하고 사인 나가고 뭐 이거 우린 데이터가 다 갖고 있어. 이런 게 뭐 뻥카로 나오고 우리 회원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매매하고, 물론 무슨 뭐 매매는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죠. 마이너스 구간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샀는데 이때 안 사고 이때만 산 사람도 있어요. 이때만 사갖고 이거 수익만 본 사람도 있어요. 회원들 중에는. 근데 이 뒤에만 들어갖고 이것만 먹은 분들도 있고, 회원분들 중에 이때 사갖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상한가 이때 챙긴 분들도 있고, 이때는 매매 안 하고 이때만 사가지고 이때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때 챙긴 분들도 있고, 이때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1번 구간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한 10% 구간 뭐 10몇 프로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단 말이야. 3비중을 매도하라고. 매도 안 하고 들고 있다가 상한가 먹고 그 다음날 같이 해가고 3비중 같이 판 사람도 있고. 근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10% 이 정도 갔을 때 내가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매도 안 하고 보유하다가 이제 이만큼 내려가고 마이너스 20%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마이너스 20% 돼 있으면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 종목 계속 살 건데. 그건 이제 선택이라는 거야. 선택. 본인의 선택.
손절이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는 손절이라는 걸 절대 잡지 않아요. 손절 없이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손절이 나가야 될 만한 종목은 다 쳐내고 최대한 보유를 안 하고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딩을 이렇게 나처럼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손실 중인 회원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다 이제 회복이 되고 뭐하고 하면 비중을 굉장히 잘게 쪼개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중을 굉장히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종목을 뭐 10개 가지고 돌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손절 잡고 가야지. 뭐 비중을 진짜 잘게 쪼개든가 손절을 잡고 가든가 뭐 해야죠. 근데 막 종목 한 50개 이상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데 손절을 뭐 하려고 잡아요 그거. 그 뭐 상장 폐지 돼봐야 그거 돈 몇 푼 된다고. 계좌에 뭐 타격이 그렇게 없는데. 수익은 쌓아가고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그거를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그렇게 확보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손실 중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뭐 상승 중인 종목들이 이제 뭐 50% 이상이 무조건 넘어가고 지금 거의 보니까 비율적으로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승 중인 종목들이 이제 50% 이상 넘어가고 100% 이상 수익 종목들이 이제 몇 개 생기고 뭐하고 하면 이제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를 하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보유를 해야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복리가 입혀지는 거고 그래야 이제 오래 투자를 할 수 있고 평생 투자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뭐 주식 투자를 무슨 뭐 매매를 한 달에 한 번을 하건 1년에 한 번을 하건 이건 중요치 않다고. 오래 보유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오래 보유를 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회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익이 이제 쌓여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구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장이 좋아졌다 그랬잖아. 이제 장이 이제 풀렸어요. 이제 악재 이제 다 지나갔다고. 과거에 브렉시트 뭐 이거 경험하신 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암울한 상황이 이제 트럼프 악재가 딱 터지면서 다 정리가 됐죠. 지금은 무슨 뭐 사드니 무슨 뭐 별로 악재가 많았죠. 사드, FTA 뭐 엄청나게 악재가 많았어요. 한국에. 한국 주식시장에 그런 악재가 많았는데 무슨 뭐 이제 그런 악재들이 이번에 북한 핵 한 방에 이제 지금 다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매 구간에 나오면서 그 악재들이 왜 나올까 뉴스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악재들이 나오는 이유는 개미를 털라고 나오는 거예요. 악재 동반. 몰라 김정은도 돈 돌려서 한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풋옵션 딱 때려놓고 주말에 핵 딱 쏴버리면 그 다음날 폭락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은 돈 많이 벌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거 가지고 뒤로 해갖고 자기가 세이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내가 만약에 입장 바꾸는 생각해보면 내가 김정은이야. 돈 돌려갖고 해외 자본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시장에다 풋옵션 예를 들어 한 100억 때려놔요. 풋옵션 무슨 뭐 제일 하한폭이 조금 해갖고 한 이 정도 떨어지겠다 계산해갖고 맥시멈으로 해서 되게 수익이 크게 나게끔 해갖고 한 100억 때려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한국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하면 주가 폭락할 거 아니에요. 내일 당장 핵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해버리면 주가 폭락할 거 아니야 한국.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가겠어요? 김정은은 돈을 벌겠죠? 한국은 세계 최대의 파생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가능할까? 사람들은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이 세계 최대 파생시장. 그러니까 도박시장이죠. 한국 주식시장이 도박시장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분단국가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큰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놀잇감이에요.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민족성, 성격 급하고 투기성 있고 투기성 있는 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한국인들 민족성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세계 최대의 파생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고 뭐 일단 안정적이고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치주들이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아요. 영국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맨날 테마가 들쑤시고 전체 시장을 막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한다고. 근데 그런 투기꾼들이 많이 걷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개미들 맨날 쪽박치고 나가고 새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개미들이 이제 새로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해, 도박을 하는데
딱 보면은 호구 있잖아, 호구. 그 호구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야. 왜? 새로 호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굉장히 저성장 그 국면에 있고 내수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계부채가 많아. 주식에 돈이 없다고. 서민들이 그런 돈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졸부들이나 무슨 뭐 경제인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의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게 되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카드게임을 해도 예를 들어서 5명이서 해요. 카드게임을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100만원짜리고 얼마짜리고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호구 2명만 있으면 나머지 3명은 그냥 계속 땁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카드게임을 하는데 무슨 세븐오디를 하든 바둑이를 하든 호구 2명만 껴있으면 그 판때기에선 나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100번 놀면 한 번죠, 한 번. 딸 때는 무슨 뭐 한 1000만원 따면은 잃을 때는 무슨 한 100만원씩 잃고 그렇게 하는데도 99번 이기고 한 번 진다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호구들이 지금 유입이 뜨문뜨문해요. 뭐 대세 상승장이라고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막 시작하고 뭐하고 했으면 개미들 겁나 벌떼같이 달라들었겠죠. 근데 안 달라들잖아. 왜? 돈이 없으니까. 다른 파생 시장에 이제 다른 투기 시장에 지금 가 있는 거죠. 어디가 있을까? 다른 투기 시장이 가상화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쪽박 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쪽박 나고 이제 망했다 뭐 했다 하면은 이제 가상화폐가 쉬게 될 거야. 이제 올해 폭락하고 뭐하고 하면서 뭐 보안 뚫리고 뭐하고 뭐 각 국가에서 무언가 가상화폐를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언가 만들게 되면 지금 운영되는 가상화폐 이쪽에 이제 좀 변화가 되게 크게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운영되는 그런 가상화폐들 거품이 쫙 빠질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 토막 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해갖고 망한 사람들만 너무 많고 하니까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야. 다른 뭐 이런 시장을 찾아가게 된겠죠. 이제 한국에서 도박을 못하게 하니까 다른 나라 가서 도박을 하게 되고 그런 비슷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돈은 돌고 돈다. 그래갖고 그런 투기꾼들이 많이 없어지면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게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몰라요. 왜? 한국 사람들은 경제인식이 바닥이고 그 바닥의 경제인식은 우리나라가 망할 위기가 온다든가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대형 호재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다 망해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바뀐다고.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자녀 교육을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내 자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 그는 가난해지라고 교육하고 산다고. 내가 배운 것 내가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민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분제도가 있던 과거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보면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겠어. 더러운데 양반네들 해는 짓거리나 뭐 이런 거 보면 더러운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힘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건 백성이지. 근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 사람들이. 알려주질 않으니까. 양반들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경제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양반들만. 니들은 뭐 그런 거 알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평생 가난한 거야.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백정으로. 무슨 뭐 노비로.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세상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막아놓고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인권을 존중할 뿐이지. 그런 인식이 부족하면 그냥 가난하게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런 부분에서 학을 띈다 나는. 그러면 경제 공부를 해야 돼. 주식 투자를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경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책으로 써있는 그런 건 경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100명 데렸다가 내 앞에다 놔봐봐요. 아무리 뭐 잘하는 사람들 내 앞에 갖다 놔봐. 내 앞에다 갖다 놓고 그런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로 인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 몰라요. 경제학자들은. 이건 이래서 앞으로 이럴 거다. 저건 저래서 저럴 거다. 이런 예측만 할 뿐이지. 자기들이 뭐 노스트라다무스야 뭐야. 그런 거 누가 못해. 나도 할 줄 안다 그런 거야. 딱 보면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경제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거. 그게 경제 공부라는 거지.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너무 잡소리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영상을 찍다 보면 이게 반복인 것 같아. 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해보는 걸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주시고, 광고는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무조건 봐주시고, 광고는 30초만 보면 됩니다. 30초만.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광고가 2분짜리가 떴어. 그럼 30초만 보고 넘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31초 보고 넘기라고. 30초 보고 넘기려고 하는데 29초 보고 넘기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광고 수입이 안 들어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보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광고는 좀 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일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